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각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텐데 IT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에 공급할 소캠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캠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D램 모듈인데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차세대 AR 가속기 루빈에 이 소캠이 탑재가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치고 우리 삼성전자가 최우선 공급업체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덕분에 현재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한 55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이어서 소캠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도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도체 기업들 추가 랠리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발열이 좀 적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기판을 포함한 다수의 칩은 온보딩 형태에서 만약에 플랫폼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기술의 진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칩을 업데이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업데이트하려면 뜯어내고 다시 붙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소캠 같은 경우에는 이 온보딩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혹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면 그 진화에 발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어 차세대 이제 기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이것들에 대한 혼풍을 좀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팩트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지는 그때 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소캠이라고 하는 기술보다도 CXL, HIM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좀 접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용화된 것은 없다라는 게 더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소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소캠에서 또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게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을 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본다라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소캠 시장이 열렸을 때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직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압축을 해서 보신다면 괜찮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흘러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용화되기까지 또 반영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2번 접는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또 내년에 아이폰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폴더블 폰 시장도 날이 갈수록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접는 거면 그 접는 부분은 경첩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도 좀 좋은 분위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바라보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은 트라이폴드 폰이라고 하면은 2번 접는 거기 때문에 사실 힌지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한 스마트폰이 흥행하게 될 경우에는 힌지 기업들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트라이폴드 폰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아이폰이 이제 폴드가 나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번은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름부터 9월 달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내장인지랑 외장인지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내장인지는 파이넴텍, 그다음에 외장인지는 KH바텍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nem텍과 KH바텍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2번 접는 폴더블 폰 엄청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로봇주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자료로 LG전자와 좀 관련이 있는 로봇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장주는 단연 로보티즈고요. 현재 로보스타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시메스도 현재 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다 주목받는 그런 로봇 기업들인데 김태성 본부장님, 로봇주들의 이런 순환매 흐름이 지속되는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종목 선별 전략을 짜봐야 될지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로봇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좀 애매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들 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일단 로봇을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겠다와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상용화가 코앞에 있는 물류 자동화 로봇을 보겠다. 이걸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휴머노이드를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걸려있는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아니면 나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그러니까 삼성, 두산, LG, 포스코 이러한 기업들이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보실 때는 사실은 개별 기업의 어떤 성과보다도 그 기업을 감싸고 있는 기업 규모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두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물류 자동화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갑작스럽게 커졌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일 기업의 수주 잔고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현대모백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LG하고의 연결고리를 보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를 이제 꼽을 수는 있겠지만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모백스가 지금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T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시메스 기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모백스는 그럼 왜 이렇게 수주 잔고가 많은가라고 하면 결국 쿠팡 쪽에 어떻게 보면 라인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쿠팡 쪽에 수주 잔고를 지금 받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 자동차 라인 수주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물류 자동화 쪽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쌓이는 수주 잔고를 좀 바라보시는 게 더 맞다. 로보티즈, 로보스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결국엔 나중엔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냐면 그 기업들이 현재 수주를 많이 받아왔는가?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받아온 수주 잔고만큼 실제로 가서 라인을 만들고 나서 돈을 받아냈는가 이걸 이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현대모백스, T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시메스 이쪽으로 압축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는가. 단순히 지금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움직이는 것은 LG전자하고의 LG그룹과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으로 또 짚어주셨고요. 시메스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한 종목들은 그야말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나눠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별 이슈에 따라서 큰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오전부터 급등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고요. 20%대 급등세 보이면서 한 53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하나증권에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가장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6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61만 원이면 아직까지 상승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에피스 홀딩스 그럼 좀 가져가 볼 만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따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면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바이오 에피스만 보면은 일단 바이오시밀러가 8개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신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광염 환자를 대상으로 ADC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미국 쪽에다가 IND, FDA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에만 집중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ADC라던가 이중항체 ADC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에피솔딩스 이쪽에서는 한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막 가시화된 건 없었는데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되니까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뭐 극심한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아마 그 에피스 쪽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과 주가랑 비교해봤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바이오시밀러 모멘텀만 있었을 때랑은 지금 달라졌다. 결국에는 ADC 쪽으로 공략한다라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몇 거래 사이 만에 거의 뭐 지금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적 상승분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나는 삼성 에피솔딩스 너무 좋다 하시면은 좀 끌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고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눌렸을 때 담아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DC 이거 진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내일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이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ADC 시장에서 가장 또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거금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확정 공모가가 일단 한 11,000원으로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ADC 대여가 증시에 상장하는 만큼 바이오 투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 아까 전에 유튜브 채팅창에 에임드 바이오로 수급이 몰려서 에임드 바이오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해서 만약에 뭐 인투셀 같은 다른 ADC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 다 같이 오르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 같이 오르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만약 AMD 바이오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났을 때 최근까지 ADC 쪽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인투셀과 같은 기업들이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어떨까 할까에 대한 고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심플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AMD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 쏠림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의 조정이라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저는 인투셀과 같은 기업들은 매수의 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팔고 AMD 바이오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기업들이 결과치를 다 받아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눌림은 저는 이용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내일 AMD 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 유통 주식 수의 약 60%가 우리가 락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1년 동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쪽보다는 더 안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수급이 몰린 것뿐이지 이 기업이 무조건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인다 이것은 아니기에 만약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다른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한번 확대해 볼 기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밀려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지금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은 혼자 하겠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투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섹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에임드 바이오가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내일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ADC 자체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신 만큼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 비만 치료제 쪽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중에서 인벤티지랩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10% 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0% 넘게 급등하며 88,8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오전에 장기 주사제 효과가 기준치에 미달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현재 다시금 이제 회사 측에서 반박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대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현황, 미국 FDA 회기 의약품 지정 협의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하면서 지금 외국인의 또 매수세까지 붙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 인벤티지랩은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쨌든 펩트론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이게 이제 인벤티지 랩으로 확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인벤티지 랩은 또 언제 하는데 여기서 또 실망스러우면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인벤티지 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인벤티지 랩보다도 G2G 바이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G2G 바이오는 좀 상승하고 나서 어느 정도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고요. 지금 뭐 이런 노이즈가 딱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G2G 바이오는 또 재밌는 게 회사를 창립하신 분들이 다 펩트론 연구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인벤티지 랩 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G2G 바이오인데 가격적인 부담감 속에서 인벤티지 랩이 너무 많이 올랐고 G2G 바이오는 그동안 좀 쉬어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의 후속 기업으로 G2G 바이오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노이즈가 없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G2G 바이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과 방산 섹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받았던 대미 투자 금액으로 원전을 가장 먼저 짓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내 원전주들 투심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좀 살아나는 흐름이 보여서 저희가 여러 번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좀 다뤄봤었는데 원전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받았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수주 소식을 그러면 좀 기대봐도 될지 우상향 흐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전 산업의 향후의 중장기적인 그림이 어떨까라고 하면 아마 다들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전력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도 원전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특히나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유럽까지도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원전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전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미국 내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원전주로 엮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쪽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좀 압축을 해보면 그렇게 또 많다라고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이제 대형 원전 그리고 이제 보수까지 관련을 하면 관련 기업들이 꽤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없으셨다가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실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지금이라는 생각에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요. 최대한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덜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조정장에 방산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또 협력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가 최근에 러우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자 방산주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부터 좀 방산 섹터 바닥을 다지고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방산은 그럼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까요? 아니면 원전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수주 모멘텀 기대해보면서 끌고 가봐도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10월 달부터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분위기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끝내는 약간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뭐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저는 이 오늘의 반등은 그동안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더 끌고 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돌리냐. 그럼 최소한 92만 원 이상은 올라와서 좀 올라갈 때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걸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이게 만약에 반등 주다가 또 다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속적으로 올라오는지를 체크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의 추세가 확실하게 돌아서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일 갈등 관련 종목들 짧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 중일 갈등의 상황이 또 안정되기 위해서는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서 오늘도 카지노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롯데 관광개발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중일 갈등 반사익으로 좀 기대를 모았던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해요. 중일 갈등 테마는 그러면 뭐 여행이나 면세, 뭐 호텔 이런 쪽에만 좀 집중하는 게 유효할까요?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이미 중국과도 한 차례 좀 큰 트러블이 있었고 일본과도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었는데 굉장히 길게 좀 지지부진하게 마지막에는 끝났지만 그래도 흘러갔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보면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 이야기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저는 반도체 쪽도 꼭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동진세미캠 아니면 캠트로스, SNS텍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성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테마적으로 보시기보단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숙박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 안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서부 T&D와 같이 조금은 중저가, 그러니까 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중가의 숙박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5성급 호텔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성급, 4성급 호텔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지난 분기 실적으로도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면세라든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은 더 지켜봤다가 과대낙폭이라는 신호가 나올 때 오히려 그때 그 과대낙폭을 이용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대 낙폭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도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에도 당연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조금 악재로 작용할까요? 네, 지금 지난번에 급락 나왔을 때랑 똑같은 이유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피부 미용 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대부분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가 이쪽 섹터는 좀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정말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로봇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CMS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로봇주들 중에 가격 부담이 덜한 기업 하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는 기업이 어디나요라고 하면 저는 CMS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쿠팡 쪽으로의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가로 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는 4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해보실 때 굉장히 좋은 결과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덜한 로봇주다. CMS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자동차 가져왔는데 코리아 FT 가져왔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급등해가지고 신고가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저히 저평가고 하이브리드 카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해봤을 때 좀 성장을 더 할 수 있겠다. 저평가를 좀 해소되면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코리아 FT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 CMS와 코리아 FT 오늘의 탑픽주였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